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오랜만에 편지 형태로 상대방이 보내온 편지 형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끝나는 시점에 추가 카드로 한번 볼 거고요. 간단하게 그 사람의 밤이 어떠한 밤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 상대방 분들의 속마음 살펴볼게요. 자, 그 사람의 밤, 우리 1번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분들의 밤은 잠든 척, 잊은 척. 우리 1번 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본인의 자리는 어디일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에이드 오브 컵이에요. 그리고 도마뱀과 벌레잡이 통풀, 이 카드가 나오네요. 솔직히 지금 이 순간 그 분들은 의식적으로 1번 분들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에이드 오브 컵이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 정리 중인 마음을 의미해주고 있거든요. 도마뱀은 회피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처 플랜트, 유혹을 끊는 힘을 상징하죠. 즉 한때 마음이 있었고 지금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자기 방어 상태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분들이 가장 솔직해지는 밤에도 일부러 마음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생각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분들이. 근데 무슨 관계시지? 되게 일부러 외면하고 마음을 접으려고 애쓰는 중인 게 보여지거든요. 두 분 혹시 싸우셨나요? 아니면은 헤어지신 분들이라든지. 상대방 분들이 1번 분들에게 감추고 있는 진짜 속마음을 보면 데빌 카드예요. 데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수적으로 되게 작게 뭔가 이루어지면 안 될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데빌은 아주 강렬하죠. 그분들이 감추고 있는 건 단순한 호감이라든지 미련이 아니라 집착 혹은 욕망과도 가까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 본인도 수치심이라든지 갈등을 느끼는 감정의 가능성들이 커요. 1번 분들을 잊지 못했거나 여전히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조차 그 감정이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서 숨기고 있는 게 보여지거든요. 연락하지 않는 이유도 이 감정을 다루기 어렵기 때문일 수 있어요. 상대방 분들 마음이 남아있냐라고 한다면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그걸 인정하기 꺼려하고 있어요. 되게 흐린 눈으로 보고 있달까요? 감정은 강하지만 관계로 이어지기엔 안전하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겠고요. 상대방 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감정에 어떤 이름을 붙여보자면 이 감정은 말할 수 없는 감정이래요. 여사제 카드까지 들어왔거든요. 하이프리테스가 무의식, 비밀, 억제된 감정을 상징하곤 하는데, 좋아하는 거 있어요. 미련 아직 남아있죠. 하지만 그 감정이 표현되지 않고 꽁꽁 잠가 놓은 채 스스로도 드러내지 않는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종종 관계의 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어요. 마음은 있으나 표현이 없이 감추고 있다? 우리 1번 분들이 먼저 들춰내지 않으면 평생 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사제는 진짜 고집이 세거든요. 상대방 분들의 하루를 살펴보면 펜타의 여왕이에요. 일상 자체는 되게 안정적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는 되게 안정적이게 보여질 거다. 상대방 분들 지금 자기 삶의 기반이라든지 현실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요. 가족이라든지 일, 돈 혹은 개인적인 안정감 같은 현실 세계에 머무르고 있을 것 같은데, 감정적인 여지는 있지만 지금은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 속에 1번 분들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바쁘게 지내면서 감정에 대한 생각을 줄이려고 애쓰는 중인데, 1번 분들이 특별히 떠오르는 날도 많지만 우선순위는 자기 관리에 더 가까운 쪽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자기 관리가 더 우선순위에 배치가 되어 있다. 지금 두 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카드를 좀 보면 어떤 방해가 있을까? 4개의 지팡이. 놀랍게도 이건 되게 좋은 카드인데요. 장애물로 나왔다라는 게 포인트죠.
포브 안즈, 안정과 기쁨, 관계의 마무리 혹은 완성을 뜻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장애물 카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미 끝난 듯한 안정감이 새로운 시작을 맞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약간 한 번의 관계가 있었다가 끝난 분들이 뽑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미 끝난 듯한 안정감이 새로운 시작을 맞고 있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관계가 예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야 라는 착각 또는 체념 혹은 서로가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오래 너무 많이 흘렀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끝난 듯한 그림이 서로를 가로막고 있어요. 아직 남은 감정은 있지만 서로가 다시 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이 관계 지금 이후로 어디 쪽으로 흘러갈까? 에이스 오브 완즈의 에이스, 그리고 나방과 유칼립투스 카드가 오라클 카드로 들어온다면, 이 관계? 아직 불씨는 남아있어요. 불씨가 남아있다. 에이스 오브 완즈는 시작과 열정, 다시 타오를 가능성을 상징하죠. 게다가 나방이 불빛을 향해 날아가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유칼립투스는 되게 강한 향기와 끌림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내질 못하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라는 사람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될 사랑이야. 이건 우린 이루어지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라는 사람에게 그냥 끌린다라고 밖에 안 보여지는데 둘 중 한 분이 용기 있게 다가간다면 이 관계가 다시 한번 불붙을 가능성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단단한 사랑보다는 충동과 감정의 불꽃에 가깝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다칠 수도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정적이라기보다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일 가능성들이 크죠. 생각은 남아있고 감정도 끝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스스로 그걸 정리하려고 애쓰는 중인 것 같아요. 감정의 깊이는 있지만 그 표현 방식은 억제와 회피라고 보여져요. 관계를 다시 여는 가능성들은 확실히 보여지는데 그건 관계보다는 감정의 불꽃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빵 하고 펑 하고 탁 터지고 약간 신기루처럼 없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욕구에 기반된 사랑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향이 정말 안 맞는데 육체적으로 너무 끌리기 때문에 이게 불꽃과도 같을 수 있어요. 한 번에 타오르는. 뭔가 이 관계에 지금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왜 쉽지 않은지는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 나방 카드, 유칼립투스 이 나방 카드가 잘 설명해주고 있죠. 감정의 점화, 행동의 시작, 움직여보고는 싶은 거예요. 근데 강한 끌림이 있고 근데 이게 위험한 본능적인 집착이라는 걸 알지만 움직여보고 싶은 거죠. 감정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요렇게도 보여지거든요.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타로에서 새로운 열정이자 감정의 점화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과거에 무엇이 있었던 간에 지금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감정적인 에너지 자체는 살아있다라는 뜻이죠. 감정이 식은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불씨에 불을 붙이느냐 그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불씨는 사랑이 아니라 충동일 가능성들이 높아요. 이게 핵심인데요. 나방 카드가 본능적으로 불빛에 이끌려가지만 결국 타죽잖아요. 이게 관계성들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다. 이게 이성보다는 감정, 사랑보다는 중독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유칼립투스가 치유와 향기를 상징하지만 과하면 독이 되죠. 이 조합은 이끌림은 있다. 감정도 살아있다. 하지만 이 관계가 건강하거나 서로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보장은 없어 보입니다. 접촉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자, 추가 카드로. 자, 접촉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8개의 컵. 누군가가, 와, 8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누군가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우연히 마주치거나, 자, 두 분 중에 한 분은 연락을 하거나, 우연히 마주치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야? 와, 아이고, 무슨.
그러면 감정의 불꽃이 순간적으로 확 살아날 것 같아요. 우리 아직 이런 감정이 남아있었네 하고 착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서로 감정이 정리가 안 됐고 기본 신뢰라든지 대화 구조가 무너진 채 감정만 남아있다면 잠깐의 불꽃 이후에는 예전의 문제들이 다시 튀어나오고 똑같은 이유로 다시 멀어질 가능성들이 커 보여요. 접촉 없이 시간만 흘러간다면 7개의 컵. 고민을 엄청 하시는구나. 고민만 하고 와, 4개의 왕즈. 그러니까 자연 소멸이라고 하죠. 감정은 남지만 아무도 용기 내지 않으면 그냥 식는다. 하지만 그 감정은 미련이라는 형태로 남고 나중에 그때 우리가 뭐였지? 와 같은 메시지를 한번 왔다가 다시 조용해지는 흐름일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정리된 감정이 아니라 점화된 감정의 위험성이 보여지고 있죠. 에이스 오브 완즈가 핵심인 것 같아요. 감정은 뜨겁지만 짧을 수가 있다. 이게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말하는 카드가 아니라 그 순간의 강렬함에 더 가까운 카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엠퍼러 나 다시 너한테 연락해볼까? 감정을 폭발했어. 너무 보고 싶어. 근데 며칠 안에 싸워, 오해, 단절돼. 역시 안 될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끌리는 거야? 진짜 이 관계가 뭘까? 1번 분들이 해야 될 선택과 대응을 한번 볼까요? 타워? 투 오브 펜타. 결정하래요. 결정을 하라고 하시네요. 지금 이 감정은 꺼내도 되지만 무조건 다시 타오를 거라는 기대는 위험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보면 지금 관계가 정말 불붙은 종이 위의 카드탑 같아요. 감정적인 불꽃은 예쁘고 따뜻할 수 있죠. 하지만 관리를 못하면 전소될 것 같습니다. 다시 타오르기를 바라신다면 감정만 꺼낼 게 아니라 대화와 현실의 인식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두는 대화 말고 열어두는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감정의 상태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점화될 불씨가 있는 것처럼 주의해야 될 점들은 이 점화되는 불씨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오래가지 않는다. 안정적이지가 않다라고 보면 되고요. 긍정적인 건 다시 연결될 타이밍은 존재해요. 그래서 결정을 하라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죠. 1번 분들이 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안하고 이 관계를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복될 것 같아요. 감성적인 메시지보다 진짜 문제를 짚는 진심 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이죠. 그분들의 편지. 그 상대방 분들의 편지를 읽어보면 요즘 들어서 너와 나 사이에 뭔가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감정들이 있는 걸 느껴. 사실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지만 당장에 뭔가를 정리하고 내 감정을 멀리 두고 싶었어. 그게 너한테 상처였을까 걱정도 되고 나 자신도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에 대한 내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야. 사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 끌리고 또 마음이 가는데 그 감정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거야.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했지만 내 안에는 계속 너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해왔어.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너가 뭘 느끼는지 궁금했고 내가 너무 무심해 보였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어. 요즘 들어서 문득 너와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이 떠올라. 너가 나를 챙겨주던 말투, 가끔 내가 놓쳤던 부분을 조용히 메워주던 모습들, 그게 참 고마웠고 생각보다 큰 위안이었어. 그래서 이제는 한 번쯤 다시 너한테 다가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해. 어쩌면 예전과는 다른 시작일지도 모르잖아.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래도 진심으로 다가가 볼까? 이러면 너도 내 마음을 알아줄까? 우리 아직 늦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한번 써보지 않을래? 라고 보내주셨어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카드가 읽히네요. 지금 이 관계가 다시 시작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면 더 빨리 끝나버릴 수 있는 관계라고도 보여져요. 불씨가 있다. 불씨는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따뜻함으로 굽힐 건지 그냥 불타고 끝날 건지는 전적으로 1번 분들한테 달린 것 같습니다. 1번 분들 연애적인 고민에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된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예전에 했던 건데 상대방 분들이 보내온 편지, 어떤 편지를 보내왔을지 그 분들의 상황과 속마음을 대변해서 한번 리딩을 해볼 거예요. 짧게 추가 카드를 보면서 진짜 편지를 보내온 것처럼 읽어보려고 할 겁니다. 네. 자, 이번 분들, 그 분들의 내면, 행동, 흐름의 가능성들을 잘 한번 읽어볼게요. 자세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어디 뭐가 들어왔냐? 킹펜타, 오호. 자, 지금 이 시각 그 사람, 그 분들의 밤을 한번 살펴보면 침대맡에 이번 분들의 생각을 걸쳐져 놓았네요. 예, 놨습니다. 킹 오브 펜타의 더벳 앤 헬레부어. 겉모습은 상대방 분들 자신을 철저하게 현실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있네요. 지금 가장 우선순위는 감정보다는 일, 돈, 자기 일상 루틴이에요. 딴청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일부러 바쁜 척하며 무심한 척하는 거죠. 밤이 되면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내면에는 박쥐가 나오죠. 박쥐는 감각적, 헬레보어는 달콤한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불쑥 떠오르지만 기분이 좋기보다는 쓰라리다? 쓰라려요. 그때 왜 그랬을까? 연락이 오면 어떨까? 혹시 아직도 날 생각하긴 할까?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이 자신에게 짜증 혹은 미련으로 다가온대요. 왜냐면 지금은 어떻게 행동해도 깔끔하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인데요. 생각은 있죠. 근데 그 감정이 따뜻함보다는 무겁고 피하고 싶은 종류라고 보여집니다. 생각한다라는 말은 사실일 수 있지만 그게 그리움으로 번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자, 이번 분들에게 감추고 있는 진짜 속마음은 뭘까? 풀카드. 더 풀은 되게 단순한 단순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 말해봐야 뭐가 되겠어 라는 회피적인 사고가 있거든요. 그 분들이 속으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들이 높아요. 어차피 지금 다시 말 꺼내봤자 불편해질 텐데. 연락이 와도 솔직히 뭐라 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나도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은 있긴 하지. 요런 마음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본인조차도 자기 마음을 정리를 못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관계를 다시 꺼내는 순간 감정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알거든요.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되게 가벼운 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의 진짜 상태인 거죠. 이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감정을 이름을 붙여보자면 투 오브 펜타니까 이건 갈등 그 자체? 네, 갈등 그 잡채. 예. 한쪽은 그만해야 돼. 잊자. 근데 한쪽은 근데 아직도 생각나는 걸 어떡하라고. 이상하게 흔들린다고. 약간 요런 느낌. 감정은 흔들리고 있지만 멈추지도 않고 방향도 못 잡고 있네요. 어디로도 못 가는 미련한 어떤 저글링하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핵심은 결정적인 회피입니다. 감정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 미련이 완전히 남은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하루하루 적당히 넘기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져요. 감정은 있지만 결단은 없다. 계속 끌려다니기만 하고 아무 선택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그저 시간만 보내는 중이 아닐까. 그분들의 하루가요. 되게 평온해 보여요.
그분들의 하루의 킹컵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별 감정 기복도 없고 자기 일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하지만 킹 오브 컵은 감정이 아주 많아요. 다만 절대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이분들 내면에서 뭔가가 계속 가라앉지 않는 감정을 안고 있고요. 그 감정은 슬픔일 수도 후회일 수도 미련일 수도 있어요. 감정은 있지만 티를 안 낼 뿐이다. 일상은 흐르지만 내면이 조용한 감정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있는 거죠. 2번 분들이 그 파도의 일부일 가능성들이 높고요. 지금 두 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뭘까 보면 식스 오브 컵이 나옵니다. 장애물의 본질은 추억이라고 하거든요. 추억은 아름다운데 그게 지금은 오히려 덫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땐 이렇게 좋았는데 따뜻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그 시절이 그리워서 다시 하고 싶은 건지 그 사람 자체가 그리운 건지 잘 모르겠대요. 감정의 유물관에 갇힌 거죠.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과거를 기준점 삼아서 비교 중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다시 해보려고 해도 과거만큼 못하다라는 생각에 지레 포기하게 되는 거죠. 추억은 좋지만 지금을 가리는 장막이 된다. 서로가 그 과거의 감정의 유령에 눌려서 지금의 감정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지.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까? 전차 카드의 더 살라맨더 앤 블랙 앤 페퍼. 움직임은 생기네요,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전차예요. 전차는 정체에서 전진으로 전환을 말하고 있죠. 무조건 둘 중 하나로 결단날 흐름이다. 다시 연락이 오거나 완전한 정리가 시작되거나 단 그 여정이 매우 뜨거움이 동반이 될 것 같습니다. 살라맨더는 변화와 진화, 블랙페퍼는 감정에 강한 자극을 뜻하죠. 다시 얽히게 되면 무조건 감정의 폭발, 언쟁, 격한 대화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결정은 나겠지만 그게 평온한 방식이 아닐 것 같은데요. 감정이 폭발하거나 확실한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마무리되거나 둘 중 하나로 극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다. 자, 2번 분들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감정이 무겁고 되게 복잡하고요. 착하지 않아요. 상냥하지 않다. 속마음이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책임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회피하는 거거든요. 감정의 정체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좋아함과 포기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결정 자체는 회피하는 거죠. 일상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다니겠죠. 속은 파도치는 감정 절대 티 안 낼 겁니다. 장애물이 뭐라고 했죠? 과거의 추억이라고 했죠? 과거의 추억과 기준에 매여서 현재를 못 보고 있을 가능성들이 커요. 이 감정의 유산, 이 박물관에 갇힌 거죠. 그래서 전진은 가능하나 감정의 폭발과 불편함이 반드시 동반이 될 것 같다. 2번 분들 감정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네요. 감정이 있지만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멈추신 게 아닐지. 2번 분들이 다가가면 가볍게 반응을 해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깊은 대화로 가려면 이분들이 진짜 감정과 마주보게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술자리, 술 먹는 자리, 그런 진솔하게 뭔가 자기 대화를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절대 감정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멈춘 것이다 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왜 이 사람은 이런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졌을까? 감정의 회피형이신 것 같아요. 현실 중심 방어 기제를 가진 분들. 그러니까 감정은 깊고 진짜가 맞지만 감정 앞에 서는 방식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두려움에 기반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이유는 감정의 무게는 감정을 꺼냈다가 책임도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방 분들이.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분들은 단순한 좋아함 이상의 무게를 감정에 실어요. 그래서 감정을 말로 꺼내면 다시 얽히고 책임이 생기고 감정적인 충돌이 생기고 감당을 해 나가야 되니까. 차라리 아무 말 안 할래. 냉정한 척 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뭔가 바뀔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또 상처받을까봐 방어적으로 얼어붙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 2번 분들과의 관계가 한 번쯤 감정적으로 크게 요동쳤던 적이 있다면 그 기억 자체가 이 분들한테는 되돌아가기 무서운 미로로 각인이 되어 있다.
그때 감정이 컸고요. 무너졌을 때 충격도 강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똑같은 불꽃을 붙이는 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다시 타오르는 건 쉽지만 근데 그 끝에 똑같이 불타면 2배로 아플 거잖아.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상대방 분들의 속마음을 조금 더 깊게 볼게요. 되게 복잡하시네. 행동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5 오브 펜타클. 그러니까 안정감을 가지고 싶대요. 5 펜타. 되게 다양한 사건들이 있으셨겠는데? 움직일 힘은 있어요. 의지는 있는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은 2번 분들이 잡아줬으면 좋겠대요. 방향을 2번 분들이 좀 잡아주면 안 될까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 혼자서 결정 잘 못 내리시나요? 이분들? 네. 상대방 분들 솔직히 혼자서 결정을 잘 못 내리시는 것 같아요. 감정도 있고 후회도 조금 있고 추억도 살아있는데 그게 다 엉켜서 정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상대가 먼저 다가와 주면 좋겠다라는 기다림의 입장에 서 있네요. 솔직히 다시 보고 싶기도 하대요. 근데 내가 먼저 얘기 꺼내면 또 무거워질까봐 겁이 난다. 자, 그러면 또 뭘 볼까? 2번 분들이 그래 다가간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이 사람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8개의 동전. 그러니까 동전 카드가 되게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서로 있으셨나요? 텐소드. 그러니까 피할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연락 안 해? 요즘 나 신경도 안 쓰지? 그냥 잊은 거야? 이런 식의 감정 유도형 질문은 100% 역효과다. 이 분들은 본능적으로 감정에 책임에서 도망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들으면 바로 도망입니다. 닫고 도망갑니다. 괜히 찔린 사람처럼 굴고 갑자기 태도에 얼어붙고 잠수 모드로 전환될 가능성들이 크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식을 무게없는 진심이라고 하거든요. 무게없는 진심을 먼저 꺼내주세요 라고 하네요. 2번 분들이 꺼내야 할 건 요구라든지 추궁이 아니라 공유래요. 공유. 오랜만이야. 사실 말 걸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 그냥 나한테 너란 사람은 아직도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 된 이름이기도 해. 어떤 답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내 맘 한 조각이라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라는 대화, 이런 건 압박이 없이 감정의 무게만 전달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면 이분들 방어 대신 반응을 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반응이 무뚝뚝한 표현이라도 바로 끊지 않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나도 뭐 그냥 그때 그랬어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관계 복구의 실마리는 시작이 된 거겠죠. 감정 있지만 무시 못할 정도로 잔재가 있지만 표현이 없는 이유는 일부러 닫아두고 방어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갈등, 정리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 갈등이겠죠. 2번 분들이 먼저 움직이면 가벼운 반응을 해올 겁니다. 단 방식에 따라 확 튕겨낼 수 있으니까 되게 유리 다르듯이 해야겠죠. 움직이긴 할 건데 근데 그 방향이 2번 분들의 언행과 감정의 질감에 따라 바뀌실 수도 있다. 이분들 말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말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분들은 말하지 않으면 끝난다 라는 진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죠. 이제 그 침묵의 중력에서 벗어나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전차는 핸들을 돌려야 움직이고 살라맨더는 다시 불 위에 올라야 생명을 얻죠. 감정에 불을 붙일지 그대로 냉각시킬지 전적으로 이번 분들의 손에 달려있다. 자, 상대방 분들이 보내온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오랜만이야 이렇게 시작하네요. 안녕 오랜만이야. 어쩌면 내가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너를 생각하면서 꽤 많은 걸 고민하고 있었어. 나 쉽게 흔들리는 편 아닌 거 알지? 언제나 현실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쪽이니까. 하지만 이상하게 너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무게를 내려놓고 그냥 한번 편하게 다가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달까? 지금 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어. 일, 나 자신, 그리고 너까지. 균형을 잡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다. 쉽지 않죠. 그 안에서 너의 생각이 자꾸 비집고 들어와. 그건 아마 너랑 함께 있었던 시간이 생각보다 나한테 깊게 남았기 때문이겠지? 내가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내 앞에서는 괜히 말이 많아지고 어떻게든 너에게 괜찮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어.
지금도 그래. 조금은 여유롭게 진심을 담아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가끔 너와 함께했던 예전 순간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 뭐 별거 아니었던 일인데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더라. 그런 기억이 지금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알아. 그래서 앞으로는 한 걸음 더 분명하게 너한테 다가가고 싶어. 뭐라고? 매지션? 매지션. 근데 너가 해주면 안 될까? 준비가 되었다면 내가 움직일 때 함께 걸어가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너가 내 손을 좀 잡아서 당겨줄 수 있을까? 요렇게 보내와 주셨네요. 아, 이분들 되게 신중하신 분들이구나. 신중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근데 신중하고 책임감 강한 회피형이세요. 그래서 이번 분들에 대한 따뜻한 감정과 오래된 정서적인 유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행동을 하긴 할 것 같아요. 되게 미묘하게. 네, 그러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데 너는 예외였어.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 이거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너한테 이렇게 처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진짜 잘 안 움직이는데 너가 날 움직이게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번 분들의 연애적인 고민에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 한 가지라도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분들 연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자, 밤에 이 밤 늦은 시간에 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편지로 보내왔을지 그 사람의 속마음을 편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3번 분들, 그분들 상대방 분들은 요즘 3번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어떤 감정을 가장 자주 느끼고 있을지 보면 킹컵이 뜨죠. 킹컵. 감정적인 유대감, 다정함, 뭔가의 공감. 이 분들은 지금 3번 분들에게 정서적인 의지를 많이 하고 있네요. 킹컵이 누군가를 보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상대의 감정의 흐름을 읽는 능력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그 따뜻함 뒤에 숨겨진 상징이 바로 스컹크입니다. 이 스컹크는 오라클 카드로 들어왔어요. 스컹크는 위협이 있거나 불편함이 생기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기운을 방어하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정한 태도 이면에 감정의 방어막을 세워두고 있는데 왜일까? 우리 3번 분들이 감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요동이 치면 그걸 관계 자체의 위기로 해석하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애써 다정하게 머물면서도 항상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버릇이 있지 않으실까. 이게 스컹크 특유의 다가오되 발 빼는 감정의 패턴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이상적인 연인을 상징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거나 안정돼 보여도 속은 꽤 조용하게 민감해져 있지 않을까. 상대방 분들의 진짜 감정의 상태가 지금 이 관계 좋긴 해. 너도 좋고 근데 너의 감정이 갑자기 바뀌면 나만 남겨질까봐 겁이 나. 이러한 속마음이 보여지고 있어요. 다정하지만 경계심이 있는 사람의 복합적인 감정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분들이 혼자 삭히고 있는 감정들을 살펴보면 텐 오브 펜타, 안정된 구조의 책임, 장기적인 그림을 뜻하고 있는 이 카드가 들어옵니다. 상대방 분들은 3번 분들과의 관계를 그냥 좋은 감정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 이제 책임질 거야. 네, 이건 이제 책임질 거리야.
라고 내면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10 오브 펜타클이 나왔다라는 건 가족, 재정, 미래 기반의 카드인데 그런데 문제는 3번 분들이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 조용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일 수 있다는 점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혼자 계획하거나 혼자 불안을 삼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심리일 수가 있겠는데 얘랑 계속 만나면 나중엔 어떻게 될까? 우리 나이 차이, 직장 상황, 거주지, 성향 차이 뭐 이런 거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얘는 지금의 편안함만 노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 사랑은 충분합니다. 근데 현실은 혼자 무거워 보이고요. 지금에선 표현 안 되지만 미래를 위한 조용한 고민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들이 이 관계에 대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요. 행맨이에요. 의도적인 멈춤, 관점의 전환을 뜻하죠. 상대방 분들의 현재 감정 상태가 뭐냐? 행동 불가가 아니라 행동의 유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멈춰있는 이유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이 서지 않아서가 맞겠죠. 내적 갈등이 크네요. 지금의 방식이 맞는지, 나만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 나 지금 너무 참기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3번이한테 말 꺼내면 이 관계가 흔들릴까? 요런 느낌. 3번 분들과의 관계 흐름을 한 템포 멈춰서서 보고 있고 이 관계의 본질을 새로 보려고 하는 관점 전환의 시기이지 않을까. 좋아하는데 근데 이대로만 가면 내가 계속 외면당하거나 맞춰야 할까봐 무서워. 요러한 마음. 판단이 유보되었다. 감정은 그대로지만 방식만 고민 중인 거죠. 자,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3번 분들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옵니다. 순환. 그리고 변화를 수용하는 거, 감정의 유연함을 뜻하고 있는데 이 카드는 타로에서 감정의 흐름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을 뜻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 분들은 3번 분들이 늘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유연한 감정의 리듬을 타길 원하고 있어요. 지금 3번 분들은 관계의 안정성을 너무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우리 매일 연락해. 매주 이 정도는 만나자. 이런 방식으로 말해줘야 나는 안심이 돼. 와 같은 고정된 패턴을 원하고 있을 가능성들이 커요. 그런데 상대방 분들은 조금 다르거든요. 매일 다른 하루, 매일 다른 감정이 있는 걸 받아들이고 그걸 같이 느끼고 가볍게 흘려보낼 줄 아는 3번 분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이 안정적이길 원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나도 가끔 흔들린대요. 그때 3번 분들이 같이 흔들려주면 그게 진짜 안정이라고 나는 느낀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한 벽이 아니라 같이 파도를 탈 줄 아는 연인을 원하는 감정들이 보여지고 있죠. 지금 이 관계에서 가장 균형이 안 맞는 지점을 볼까요? 에이드 오브 펜타면 노력의 불균형, 감정적인 노동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카드는 한쪽만 지나치게 노력 중일 때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내가 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다독이고 있네 와 같은 느낌을 느낄 때 문제는 노력이 없는 게 아니라 노력의 언어가 달라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3번 분들은 행동 중심이고 상대방 분들은 내면 감정의 기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은 내가 이만큼 말을 해줬잖아. 이만큼 챙겨줬잖아. 이만큼 티를 냈잖아. 라고 느끼고 있는 반면 상대방 분들은 그건 3번이 방식이잖아. 난 그렇게 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다고 해서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않아. 나도 표현해. 나도 표현하는데 왜 너는 너의 방식대로 안 하면 노력이 안 하는 것처럼, 노력을 없는 것처럼 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랑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두 분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지 않으세요? 근데 3번 분들 방식만 맞다고 하니까 이제 상대방 분들이 점점 약간 무기력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언어가 다르다. 그래서 감정이 적다라는 오해가 생기고 있지 않으실까?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더 깊어질 수 있을지를 보면 세븐 오브 컵. 자, 이분들 세븐 오브 컵. 감정의 과잉인데 이 조합은 감정은 있지만 선택을 유보하는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세븐 오브 컵, 마음속에 다양한 상상이 있는 상태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떨까? 아니야, 그냥 이대로 편하게 가는 게 좋지 않나? 근데 또 저 말 들으면
저 말 들으면 신경 쓰이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감정의 파도 속에 둥둥 떠다니는 상태라고 보여지죠. 오라클 카드로 부엉이 카드. 지혜롭고 객관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프. 지금 감정을 순환시키는 작용을 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더 깊어지려면 두 분 모두 감정보다 현실적인 눈으로 관계를 다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감정의 오해, 불안을 가볍게 정리하려고 하는 편안한 진심 토크가 필요합니다.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도에서 나오거든요. 무겁지 않지만 명확한 정리와 공감이 관계를 진짜로 깊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 감정의 온도가 나쁘지 않아요. 정서적인 연결감이 되게 깊습니다. 하지만 어떤 예민한 거리가 존재해요. 숨은 감정이 관계의 구조적인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거든요. 표현 없이 삼켰다? 표현이 없이 삼켰다?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감정보다 방식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고민의 본질이지 않을까. 3번 분들에게 바라는 모습도 단단함보다는 유연함을 바라고 있었잖아요. 흐름을 같이 타주길 바라는 감정의 리듬. 그러니까 감정의 불균형이 생겼다라는 건데 서로의 애쓰는 방식을 모른다. 사랑의 언어가 좀 다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게 우리 요즘 흐름 너 어떻게 느껴? 이게 뭔가 부담을 주는 질문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자라는 질문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어긋났다면 지금 현재 3번 분들 중에 어긋난 분들이 있다면 우리 요즘 흐름 너는 어떻게 느껴? 이런 질문 하나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보여지는 것들, 그런 카드들이 조금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표면적인 거 관계 진짜. 그러니까 이 조합의 핵심은 감정은 있는데 선택을 안 한다? 그리고 그게 둘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으실까? 왜냐면 세븐 오브 컵이 감정의 과잉, 선택 깊이거든요. 여기서 나왔을 때는 사랑이 없다 카드가 아닙니다. 사랑이 많고 기대도 많고 그래서 더 결정을 못하는 카드이기도 하죠. 이게 정확하게 이 관계가 나한테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직 결정할 준비는 안 됐어. 아직 서로에 대한 확신이 내가 없잖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랑의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심리가 보여져요. 현실보다 감정이 우선인 상태고 감정은 커졌는데 그에 맞는 행동은 없기 때문에 서로 피곤해지는 거죠. 정리하면 감정선만 풍부해지고 아무도 관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게 아닐까. 이 관계에서 서로 눈빛 보고 마음을 주고받기는 하는데 누가 먼저 너랑 나 무슨 사이냐 물어보면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덜어 있으실 것 같아요. 부엉이 카드가 힌트를 주는 거는 지혜로움이라는 이름의 거리를 돌아. 부엉이가 지혜, 통찰, 판단의 상징이죠. 하지만 그 지혜가 가만히 멀리서 보는 지혜이지 내려가서 같이 뭔가를 하는 지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상대방 분들이 이 관계를 감정적으로 좋아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분석하고 계산 중인 거예요. 이 관계에 진짜로 들어갔을 때 내가 얼마나 받을까?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이걸 계속 머리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은 줄어들고 눈치는 늘고 지켜보는 사람처럼 된다. 그러니까 같이 감정을 교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정의 방황과 불안한 움직임이 보여지셨다면 순환을 해야 된다. 감정의 순환. 그러니까 감정의 상태의 불안정함을 동시에 상징하는 홉 카드. 한쪽은 머리로 다 판단하고 가만히 있다면 다른 한쪽은 감정적으로 계속 흔들리고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지금 한쪽은 과묵하게 다른 한쪽은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양이 많다. 감정은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넘치죠. 근데 실행력 없어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리드를 안 한다? 리드하는 사람이 없다?
책임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져요. 책임지기보다는 서로 어떤 기류만 탐색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연결 방식이 한쪽은 머리, 한쪽은 감정, 언어가 다르죠. 그래서 어긋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감정은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간만 흐르겠죠? 자, 지금 해야 될 것. 지금 해야 될 것.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식스 오브 컵? 그러니까 지금 이 감정이 방향 없는 채로 둘 거야?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분들이 리드를 했을 때 버거운 관계다. 좀 버거워요. 이런 관계면 지금 관계 구조 자체가 되게 불균형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 관계를 지금 어디로 가고 싶은가?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가? 대답을 지금 딱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지금 두 분 다 눈치는 보고 있고 말은 아끼고 있고 감정은 피곤할 정도로 남아있는데 정작 아무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이 상태가 길어지면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방치가 되다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이 있죠. 선택을 하지 않는 감정은 그냥 컨텐츠일 뿐입니다. 지금 3번 분들 이 두 분 사이는 서로에게 감정은 주고 있지만 우리 뭐야? 라는 질문을 회피 중이시지 않을까? 그 말 한마디가 불편할까봐 계속 마음만 태우고 있다. 하지만 말 안 하면요. 말하지 않으면 그 불편함은 결국 관계를 끝날 때 후회로 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우리 지금 흐름 너 어떻게 느껴? 요즘 나랑 있을 때 너는 어때? 나는 너가 참 중요해. 너무 좋아. 근데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봐 가끔 두려워. 이런 식의 대화, 이런 식의 편안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대화, 그런 말을 꺼내는 순간이 지금 이 관계의 흩어짐 대 깊어짐을 결정 지을 겁니다. 흩어지냐 깊어지냐 요거를 결정 지을 핵심 질문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보내온 편지를 한번 추가 카드를 뽑으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투 오브 컵이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너를 향한 내 감정이 꽤 오랫동안 조용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이야. 나 겉으로 많은 걸 드러내지 않지만 너를 대할 땐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3번이 앞에서는 마음을 숨기기가 쉽지 않더라. 3번이와 함께하면 편안하고 앞으로의 삶에 너가 함께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 그게 내가 쉽게 품는 감정이 아닌데도 말이야. 물론 나도 확신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지금 이 마음이 맞는 걸까?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삶은 늘 예기치 않게 흐르잖아. 요즘 나는 느껴. 이 감정은 우연이 아니라 꼭 한번 흘러가야 할 길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지금 난 나만의 자리에서 차근차근 너에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많은 걸 배우고 또 준비하고 있어. 당장 눈에 띄지 않아도 내가 너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시간들이 쌓이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너를 떠올릴 때마다 내 안엔 여러 갈래의 감정들이 피어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분명한 건 3번이는 정말 특별해 라는 마음이야. 혹시 너도 가끔 나를 생각하니? 아직 확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난 언젠간 헐밋 난 언젠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래. 그때까지 나 여기서 내 마음을 지키고 있을게. 한결같은 시선으로. 요렇게 보내주셨네요. 뭔가 우리 연애하시는 분들, 썸 타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해야 될 상황들을 짚어드렸죠. 자, 짝사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분들의 편지, 그분들의 상황과 속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편지의 모습이 보여졌네요. 3번 분들, 이 좋은 에너지를 몰고 가셔서 대화 깊게 한번 해보셔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자, 밤늦게까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보내온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4번 분들, 우리 상대방 분들과 어떤 상황일까? 파이브 오브 컵? 파이브 오브 컵이 나오네.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상실감, 아쉬움, 미련이 테마죠. 상대방 분들 마음속에 좋았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슬픔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그 감정이 지금 4번 분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닐 수도 있죠. 오히려 자기 스스로 감정 소모가 크고 회복을 못한 채 관계에 있는 상태라고도 보여져서 그래서 4번 분들과 있는 시간이 즐겁긴 한데 마음이 100%안 열릴 수도 있고 웃고 있지만 속으로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라는 의심이 도돌이표처럼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오라클 카드의 거미와 패션 플라워. 패션 플라워는 열정, 기대, 감정의 흐름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거미가 그 열정을 가로막는 내면의 불신, 상처, 과거의 찌꺼기죠.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이런 상태다. 감정은 있지만 근데 그 위에 거미줄처럼 얽힌 트라우마 같은 게 보여져요. 그 감정이 자라지 못하고 얽히고 설켜서 내가 뭘 느끼는지 나도 모르겠어. 관계에서 설레임보다 고장난 감정의 리바운드 같은 게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4번 분들이랑 있는 게 싫은 건 아니라 근데 완전히 또 즐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좋았던 과거와 지금의 거리감을 비교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낙차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지. 관계는 살아있지만 그 안의 감정이 숨죽인 채 유지가 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랑 대화하고 있을 땐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갑자기 한숨을 푹 쉰다거나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이미 지나가 버린 느낌이 난다거나 그분들 지금 그런 감정을 가슴 한구석에 넣어놓고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숨기고 대신 자기가 다 삭히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감정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4번 분들한테 실망해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건 이 빈자리는 말하지 않으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4번 분들이 뭔가 특별한 실수를 한 게 아니라는 거 일단 알고 있으시면 좋겠죠. 하지만 이 분들이 감정을 묻어놓고 가는 게 계속된다면 4번 분들은 나한테 실망한 거야? 왜 저래? 라는 불안감에 스스로 4번 분들이 멀어질 수 있어요. 상대방 분들과. 그래서 필요한 건 그냥 공감이 아니라 우리 사이 요즘 공기가 좀 달라진 거 알아? 하고 슬쩍 건드려주거나 약간의 먼저 말을 걸어주는 용기? 그게 지금 거미줄을 걷어내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4번 분들 옆에 있을 때 편안함이나 안정감도 분명히 느끼긴 해요. 근데 그 감정의 표면 아래에는 늘 어딘가 아쉬운 잔상이 깔려 있달까? 이 관계가 나쁘지 않지만 내가 기대했던 어떤 무언가는 빠져 있다. 그 무언가는 설레임일 수도 있고 진심 어린 교감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교환의 균형일 수도 있죠. 얽매임, 복잡한 내면.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복잡한 생각을 억누르고 있다. 함께 할수록 예전만큼 가슴이 뛰지 않는다던가 지금도 나쁘지 않는데 뭔가 마음 한구석은 계속 허전하고 우리 진짜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온다거나 사랑은 남아있지만 실망이 자꾸 끼어들고 있달까요? 혼자 감정 손질하느라 지쳐가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4번 분들도 모르는 사이 그분들이 혼자 삭히고 있는 감정이 식스 오브 완즈. 처음엔 이 카드가 나와서 좀 의외였는데요. 왜냐면 이건 보통 성취, 자존감이 상승할 때 승리하는 상징이니까요. 근데 속에 숨긴 감정으로 나왔다라는 건 그 반대겠죠? 그러니까 이 분들은 지금 자신이 관계 안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자각은 있어요. 문제는 그 노력이 4번 분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속으로 자꾸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는 거죠. 내가 감정 표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맞춰주려고 했는데 4번이는 그걸 아예 눈치도 못 채네? 나 지금까지 꽤 애썼는데 4번이는 내가 그냥 당연히 그런 사람인 줄 아나 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속마음이 뭐예요? 칭찬받고 싶다는 거죠? 아니야. 인정받고 싶다. 요거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한 걸 4번이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무심해 보여. 차라리 그냥 포기할까? 이런 느낌인 거죠. 나도 애썼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데 상대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니 외로움이 올라온다. 칭찬은 바라지만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씹어 삼키는 중이다. 자, 이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요. 3 오브 컵이에요. 3 오브 컵. 이 카드는 사랑의 분위기가 사라졌다라는 뜻은 아니고 문제는 그 사랑이 지나치게 편안한 우정으로 변질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인이 맞는 건지 친구인 건지 그냥 정 때문에 만나는 건지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연애인지 동료인지 모르겠다. 가벼운 대화는 잘 통할 겁니다. 문제는 깊이 있는 교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전엔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막 설렜는데 요즘엔 그냥 친구 같아. 나 혼자 진지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나 봐요. 관계의 위치와 무게가 애매모호해지면서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4번 분들의 모습은 킹 오브 소드. 이건 분명한 카드죠. 이 사람은 지금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파트너보다 명확하고 이성적인 파트너를 원하고 있대요. 상대방 분들이 4번 분들 자체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말할 때 감정 섞지 않고 논리적이고 침착하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고 있죠. 자기 감정까지도 4번 분들이 대신 정리해 주길 바라는 시선도 있네요. 약간 딱밤 때려주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나 지금 좀 흔들리는 중이야. 너까지 흔들리면 우리 둘 다 가라앉으니까 너라도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런. 제가 때려드리면 안 될까요, 이분들? 네. 내 얘기 들어줄 때 울거나 화내는 사람 말고 냉정하게 조율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약간 이런 마인드인 거죠. 그럼 자기가 그러면 될 것이지. 네. 죄송합니다. 감정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좀 정리를 해주는 사람으로서의 4번 분들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 지점이 한 사람이 감정을 회피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걸 지켜보다가 지치는 중이랄까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좀 쉬자,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미룬다면 다른 한쪽은 계속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관계의 텐션은 계속 어긋나고 있는 게 아닐지. 이렇게 계속 말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끝나는 거겠지? 근데 내가 계속 얘기 꺼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진지한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유예를, 다른 한 사람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침묵의 비대칭이 관계를 마르게 만들고 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더 깊어질 수 있을지 보면요. 데스 카드예요. 이 조합 굉장히 강력한데요. 좋게 말하면 치유와 재탄생, 나쁘게 말하면 파열과 어떤 파열과 소멸. 뭔가 무조건 변화가 이대로 가면 무너지는 것은 지금 됐으면 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는 더 깊어질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둘 다 다시 이 관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해 뼈를 깎는 대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밥캣이 오라클 카드로 나왔다. 조용하지만 정확한 단절의 힘. 아프지만 필요한 가시, 상처를 인정하고 맞서야 회복이 가능하다 보고 있네요. 너무 지쳐서 감정 정리가 필요하다. 4번 분들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고요. 근데 이 상태로는 계속 갈 수가 없대요. 이 관계는 끝난 관계일 수도 있고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끝날 수도 있고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패턴과 방식을 무조건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 관계는 정체기의 커플 분들이 많이 뽑으셨나? 정체기이신 분들? 관계에 정체기를 맞으신 분들이 많이 뽑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회피와 오해가 겹쳐진 위기의 끝자락이 보여지고 있다. 좋지만 이상하다, 감정이 계속된다라는 건 곧 관계가 소모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4번 분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기보단 기존 방식의 아니 여러분 재난 문자 때문에 뒷부분이 좀 잘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추가 카드 그래도 뽑기 전이니까 한번 다시 마인드를 다잡고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해야 될까? 그러니까 4번 분들 관계에서 지금 이 타이밍에 4번 분들이 해야 될 거는 붙잡고 싶다면 단순한 감정의 호소로는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붙잡고 싶다면 단순하게 감정 호소로는 안 되고 전략이 필요하죠. 상대방 분들이 너 또 왜 그래 하지 않고 들어야만 하는 구조로 말을 해야 한다. 그게 4번 분들 관계들마다 다 다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소통의 주제가 있잖아요. 그런 건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9 of cup.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대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호소는 안 되고 전략이 필요하다. 하고 뭐가 이렇게 날아가지? 투 오브 소드. 그러니까 상대방 분들이 들어야만 하는 서로의 감정에 리셋을 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러한 부분들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결론은 지금 이어져 있으신 분들, 단절되신 분들이 조금 많이 뽑아주실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이분들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대요. 자기가 이 관계성이 자기는 이렇게는 못 살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건 조금 힘들어 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대화가 필요하다. 4번 분들 4번 분들이 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추가 카드로 상대방 분들이 어떤 말을 전차 나 사실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들이 있어. 그중엔 아쉬움도 있고 미련도 있고 조금은 후회도 섞여 있어. 너와 함께 했던 시간들 중 어떤 장면들은 자꾸 되돌아와. 그게 참 이상하지? 이미 지나간 일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아직도 내 안에서 끝나지 않은 걸지도 몰라. 겉으론 괜찮은 척 많이 했고 다 괜찮아졌다고.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선 웃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보기도 했지. 그런데도 마음 어딘가에선 너라는 사람이 가진 의미를 쉽게 정리할 수가 없네. 시간이 좀 흘렀고 이제는 그 감정을 꺼내보아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지만 예전처럼 아프진 않지만 그래도 그때의 4번이는 지금도 내 안에 있어. 이제 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어. 어쩌면 어떤 것들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걸 배웠고 알게 됐어. 어떤 감정들은 놓아줘야 된다라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만들고 있는 중이야. 혹시 4번이가 나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냥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한때 너라는 사람이 내게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걸 미움이 아니라 조용한 존중으로 간직하고 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어. 고마워. 너의 앞날에 편안함과 따뜻함이 가득하길 바래. 라고 로보스. 과거에 너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내가 혹은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내가 라고 보내주셨네요. 약간 울 뻔했습니다. 약간 감동적이네요. 딱밤 때려주고 싶었는데 되게 속이 깊으신 분인가? 그런 생각도 다시 들고 그러네요. 자, 어떤 끝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뽑아주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짝사랑하시고 있는 분들, 커플 분들, 썸 타고 있으신 분들, 관계가 단절되었던 분들이 보고 있다면 한 가지라도 연애적인 고민에 도움이 되었던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플리딩 여기까지 할게요.